네, 시작은 뉴스로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 수요일은요. 네. 수요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소천사랑 이름이 똑같으셔서 아,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예. 사실 투데이 잡스 3.0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김재원 선생님은 제작진들의 이 사악한 사심이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팬들이 우리 제작진들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저요? 그래서 예, 네네. 사심 섭외가 됐다고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팬이 많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역사하고 사실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 사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사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네. 이제 정설인 걸로. 야사가 아닌 걸로 정사인 걸로 정사인 저희가 걸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강사님은 약간 당황하면 네. 얼굴이 살짝 빨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어느 타이밍에 빨개지는지를 다 관찰하면서 보시면 또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네. 우리가 이 코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군요. 네, 재원 쌤 맞습니다. 귀가 언제 빨개지나? 네네. 어느 타이밍에 얼굴이 빨개지는지. 예. 근데 재원 쌤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네. 역사를 좋아하지만 또 역사 강사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원래 역사 덕후 출신은 아니고요. 네. 원래 역사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네. 원래 그냥 한국 현대 정치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현대사를 그래서 제 주 전공이 현대사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삐딱한 청소년이었어서 오. 지금 한국 사회가 좀 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 기원이 어딜까? 이런 네. 걸 이제 찾다가 오. 현대사를 공부하게 됐고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역사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네. 전체적인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시대사도 다루게 된 거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우거나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다루지 않는 분야들이 좀 있잖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중동의 그렇죠. 역사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역사라든지 하는 거는 이렇게 주목해서 배우지 않는 것처럼 네. 국사에서는 현대사를 진짜 필요한데 그냥 훅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재원 쌤이랑 우리 피부에 와닿는 역사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어서요.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렇게 관심을 끌까 고민하다가 의미심장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집값. 전 당군왕검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당군왕검. 쑥과 마늘 준비하지 그랬어요. 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현대사에 그쵸.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네. 뉴스다 보니까 준비하게 네. 되는군요. 최근에 보니까 하위 20%의 집값하고 상위 20% 집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배 아픈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의욕이 다 상실돼. 그렇죠. 그렇죠.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강남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배가 네. 아파서도 있고 그게 아닌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역사 선생님이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재원 네. 선생님이 바로 알잘딱하센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혹시 아시는지. 알잘딱할세 이제 대본에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들어는 봤는데 좀 전에 들었는데 재원 선생님도 모르시는 네네. 이건 신규 역사네. 네네. 알잘딱할세. 현대사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이거 완전히 그냥 포스트 모던에 찾아온 미래사에 배우는 용어인가 봅니다. 네. 줄임말이겠죠? 네. 네.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센스 있게. 정리를 네네네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사죠. 강남도 역사입니다. 강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역사고요. 이 강남이 집값이 왜 떨어지지 않는가도 역사랑 당연히 그래요? 연결이 된 거죠. 오. 참고로 이게 제 주 전공이고요. 석사 논문 주제였고 박사 논문도 지금 이 주제로 쓰고 있는 거라서.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아니 근데 항상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서울에 어디가 오를 거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네. 그런 전공은 아니고 어디 역사학은 보자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고. 비판적인 거죠.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제 땅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 제 관점이 참 좋은 것이 그냥 뭐 지금 뭐 투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가지고 과거를 그렇죠.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붉어지셨어요. 칭찬에 좀 약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훅 들어가려면 계속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강남뿐만 아니고 강남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었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에 강남의 상징. 가장 네. 상징,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반까지? 네. 네, 저는 그때 부산에 살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중반에 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요, 거기가?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 네네네. 네, 지금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그 그 자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네네. 그곳이죠. 네. 지금 그곳이 원래는 상품백화점이었었던 거고 그 상품백화점 옆은 지금도 여전히 상품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니 그게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백화점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강남 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강남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죠. 맞죠? 네네네네. 그때 바다에서 사고 나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맞아요. 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맞습니다. 바람에 그 육해공이 다 문제가 있다.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 많이 정도로 있었죠.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그때. 약간 전조의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에 있을 IMF를 혹시 이거는 이러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이 그 전까지는 사실 실패를 잘 안 겪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는 계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쭉 성장을 해오는데 9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1년 전에는 다리가 하나 또 무너지기도 했었고 네.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강남을 상징하는 곳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대로 성장하는 게 맞나? 지금 한국의 성장 방향성이 이게 옳은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상징적이기도 한 거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데 사실 그 당시에 최초로 제대로 된 어떤 문민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네. 좀 정치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그렇죠. 좀 공격들과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들도 있었던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예 지금 어린 분들은 그냥 이것조차 하나의 역사처럼 느껴질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95년 6월에 네. 이제 네. 상품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붕괴를 했는데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한 백화점에 무너진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 쌓여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그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순간의 어떤 그 기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네, 저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배우고 있었다. 학생이었군요.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네. 제 생각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바이엘 치고 계셨어요? 체르니를 치고 계셨어요? 체력이 쇼팽 40번. 오, 체르니 40번이면 엄청난 치고 인내력인데. 네. 치고다가 집으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석도 거리더라고요. 네. 백화점이 무너졌다. 상상이 안 되죠. 네. 지금 생각해도 네. 좀 진짜 엄청 그래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집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뉴스를 키니까 이제 이게 백화점이 무너진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시골 살았거든요. 네. 마산 출신이라 가지고 네. 그렇게 큰 백화점이 있는 것도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랬을 그렇죠. 수 있죠. 네네. 네, 저는 부산 살았었는데 그때 2개밖에 없었거든요. 백화점에. 부산에. 서면에 하나, 남포동에 하나. 센텀 네. 시티 없었나요? 그때는 없었죠. 네. 없었군요. 네. 그리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미 약간 위에 균열이 가는데도 영업을 했다. 그렇죠. 그쵸? 네, 뭐 네, 그런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상품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다 알았다고 합니다. 미리 알았다. 미리 네. 알았고 심지어 이 당일날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자꾸 금이 가는데? 네, 요거 영업 중단 시켜야 되냐 마냐 이걸로 회의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예견된 참사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라는 표현도 쓰는 거고요.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그 구조 작업할 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존자들 얘기가 영원히 계속 막 십며칠씩 맞아요. 빗물 받아서 먹으면서 견뎠다. 그래서 그 하늘색 이불을 덮어서 구조하는 장면, 전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 충격적이에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또
인간의 어떤 승리 같은 맞아요. 걸로 하고 나중에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덮여 있게 되면은 시간 감각이 좀 되게 줄어들어서 나왔을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맞아. 그런 거 했으니까 그때 3, 4일밖에 안 지났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신체 시계가 느려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재난 사고를 통해서 좀 사회 전반에서 반성과 더불어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반성이 조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던 거는 이 반성이 이 삼풍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개인의 어떤 욕심, 네. 창업주들의 개인의 욕심, 요렇게만 지금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건. 이건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요런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요게 무너지고 이후로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 창업자 이야기라든지 네. 이제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한창 후에 이제 발견된 것들을 보면 뭐 불법 구조 변경을 하고 기둥을 제거를 하고 위에다가 물탱크를 올려서 높게 하고 균열이 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철거를 하게 되면은 재산 손실이 너무 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뭐 하냐면 이쪽 운영자들의 문제로 몰아가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타자화 시켜버리고 내 그렇죠.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재원 쌤이 좀 불편한 진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삼풍백화점의 창업주, 기업주가 삼풍이라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삼풍건설이라고 삼풍건설? 하는 기업이 있었던 거고 네. 이 삼풍이라고 하는 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네. 아실 건데 거기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었던 기업입니다. 네, 모든 정치권과 기업 그 회사들이 어떤 그런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으로 땡땡치고 네. 모범적으로 보여줬었던 안 좋은 성장을 겪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건 그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좀 끈끈하게 묶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삼풍이라는 기업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풍이라는 기업은 이제 창업주 이준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 원래 이분이 이거 썰입니다. 이게 무슨 정확한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시기로는 본인이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네. 한국 전쟁 때 이제 군에서 중국어 통역 역할을 맡으면서 당시 군인들과 관계를 조금씩 맺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올 때 네. 중앙정보부 요원들과의 어떤 친분을 활용해서 이제 정보들을 얻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건설이 들어갈 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회사를 키워온 분이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 강남 개발이 있기 전에 삼풍이 잭팟을 터트리는 건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에 좀 뭐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기업 입장에선 잭팟이죠. 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잭팟을 터트렸었던 건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가 네. 삼풍이에요? 그 세운상가 입구에 있는 세운상가 하나가 아니고요. 원래는 세운상가 계획이라고 하는 건 종묘에서부터 네. 쭉 이어져서 을지로까지 통으로 다 세운상가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을지로 3가 개발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거의 끝무렵에 한 큰 동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삼풍건설이 만든 거. 여러 회사들이 그 건설에 들어와서 그렇죠. 예. 한 동을 만든 거고. 네. 그때도 사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었던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번 돈으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지라고 했을 때 강남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권과의 끈끈한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이제 어떤 그런 쇼핑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남에 있는 땅을 먼저 구입을 해요. 삼풍이라는 기업이. 네. 근데 그 땅이 어떤 거냐면 강남은 개발이 될 때부터 국가가 거의 지정해주는 개발 땅인 거잖아요. 여기는 어디가 해라, 여기는 네, 어디가 그렇죠. 해라 이렇게. 네. 띄워줄 때 원래 지금 삼풍백화점이랑 삼풍 아파트가 있는 곳은 미군들을 이제 어떤 그 합숙 시설 네. 같은 거를 하려고 국가가 사놓은 땅이었는데 그걸 미군한테 주지 않고 네. 그건 삼풍한테 준 다음에 여기에다 니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파트랑 백화점을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미군이 들어갈 자리를 국가에서 땅을 불화를 받거나 아니면 땅을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혜인 거죠.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아, 그거 자체도 네, 그거 상당히 자체도 그런 거고. 특혜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우리는 상상이 어려운 게 강남에 그러니까 유출을 해보면 허허벌판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네네네. 그럼 실제로 강남은 과거에는 뭐 서울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네. 강남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다뤄줄 수 있을까요? 강남은 말씀하신 것처럼 63년 이전까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여러 군 시에 붙어 있는 땅들이었어요. 네. 뭐 광주에도 붙어 있고, 뭐 양주에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던 땅이었는데, 그걸 63년에 서울이 그러니까 면적을 2배 가까이 확장을 하거든요. 그때 강남 땅이 처음으로 서울에 편입이 들어오게 된 됩니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때는 그냥 배밭이에요, 배밭. 배밭, 농사 짓고 네. 그냥 이런 땅이었는데 이제 서울시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느니까 당연히 면적을 넓혔겠죠. 그래서 좀 거점으로 세웁니다. 여기를 앞으로 개발을 할 거다. 그러면서 제3한강교도 생기게 되고 네. 제3한강교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강남을 중심으로 다리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어요? 안 살죠. 처음에 허허벌판. 네, 완전 허허벌판에 그냥 땅만 여기 이제 앞으로 서울입니다. 안 살죠. 저 같으면 살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쵸, 그때는 네. 근데 뭘 할래도 제3한강교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불편하게 됐고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여기에 사람들이 살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을 때 여기를 몰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특혜들을 주는 거죠. 네.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뭐 면세, 세금 안 내고 되고. 왜냐면 이제 기업이 와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렇죠. 예. 기업들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을 이전시키죠. 지금 사법부가 네. 거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법부도 옮기고. 더불어서 강북 개발을 제한시킵니다. 제한을 시켜요. 강북이 아예 개발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묶어버려요. 야 좀 어마무시하네요 좀 아파트가 진짜. 없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 높은 네. 아파트가.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경제 개발의 한 단면이고 메커니즘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희생해야 꼭 성장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그러니까 강북이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강남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개발도 안 돼요. 강북은 이 시기에 70년대 내내 개발이 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상황인 묶여 있는 거잖아요. 것도. 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강남을 안 가요. 안 왔어요? 네. 왜냐면 뭐 거기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조금 오거나 뭐 그 정도지. 그 다음에 뭐 국가기관에 다니는 공무원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나 조금 와가지고 불평 욕하는 거죠. 여기 왜 회사를 여기로 옮겨가지고 왜 나 여기서 강남에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갔어야 되는데. 나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안 가니까 국가에서는 좀 승부수를 하나 띄우죠. 네. 아주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게 학교를 옮기자. 학교를 네, 그게 이제 지금의 강남 8학군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하나씩 옮겨줍니다. 경기고등학교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그렇죠, 그렇죠. 경기고, 뭐 서울고, 뭐 숙명여고, 뭐 다 이렇게 지금의 8학군을 형성하는 학교들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다 옮기는 거거든요. 이때 전폭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학교를 옮기면 부유층이 따라 옮겨갈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러면서 사실 서울 안에 강남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옛날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당연히 조금씩 땅값은 오르지만 그렇죠. 뭐 100원 하던 게 한 1,000원, 2,000원, 그다음에 한 10,000원, 20,000원 정도까지는 뛰었지만 다른 데들도 그 정도는 다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전할 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유층들이 학교를 따라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땅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땅값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8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이미 뭐 지금의 이제 뭐 재경부 같은 데서 조사를 해요. 서울의 어떤 계층, 네. 계층의 분포 이미 80년대 초반이 되면은 강남은 부유층이 사는 곳으로 딱 변화가 됩니다. 이미지 자체도 이미지 이제 자체가. 부촌이 찍힌 거고 신흥 부촌이 된 거고. 오. 신흥 부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흥 부촌. 네.
오.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 또 겹쳐지는 게 뭐냐면 80년대가 되면은 두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억하시죠? 80년대. 더듬어 볼게요. 네네네. 80년대가 되면 3조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네.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네, 골디락스라고 하는. 네네네. 네.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경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소비 문화가 진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 뭐 일본 얘기도 했었는데 일본제 카세트 테이프 그 이제 그 소니 뭐 이렇게 그렇죠. 된 것들도 워크맨. 사서 워크맨을 쓸 때가 그게 80년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네. 성장을 하고 소비 문화도 나오고 그 당시에 영화가 네. 스포츠와 영화가 이제 대박을 터뜨릴 그렇죠. 때였죠. 네. 소비 문화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속에서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제 부유층, 신흥 부유층들이 강남에 모여들게 되니까 네. 신흥 부유층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강남 문화라고 하는. 아,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따라하고 싶은 거죠. 원래 부유층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랑 하라. 다니고, 네, 이제 문화센터, 아, 뭐 이런 거. 문화센터. 문센, 예, 문센이죠. 문센.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이때 강남에도 그런 화랑이나 문화센터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아 그런 게 다 아, 그때부터 그때. 시작된. 만들어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꼭 굳이 네, 꼭 호텔 가서 호텔 가서. 왜냐면 이때 강남에 호텔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호텔에서 점심 식사 이때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었다니까요. 호텔 한 끼 값이. 한 끼 밥값이요? 네네네. 제 기억에 80년대 우리 아빠 월급이 짜장면 하나 생각해보면 300원이었습니다. 이제 근데도, 그러니까 10,000원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난 돈을 이제 소비 문화를 부유층의 소비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시점. 요게 이제 요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져요. 네. 왜냐면 80년대 초반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통행 금지가 네, 풀리거든요. 풀렸어요. 밤에 네. 80년대 초반에 이제 통행 금지가 풀리니까 그 말은 뭐 밖에 나가서 놀아라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써라요. 밤새 돈을 써라라는 거거든요. 돈을 그렇죠. 회전시키고. 네, 네. 밤에도 써 돈을 이런 거라 이제 이때 압구정동이 네. 이제 형성이 되고 밤새 어. 그 주현미 씨 노래가 이거 상징적으로 신사동 그 신사동 사람? 그 사람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정이 넘어서까지 남자를 기다리잖아요. 아, 그렇죠. 신사동 그 사람을 기다리죠. 네, 그 불빛이 이제 계속 네온 사인이 있고 어. 그거로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강남에는 밤새 놀고 예.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어. 예, 그런 게 만들어지는 시점인 거죠. 이때. 그 전에는 밤새 놀 수가 없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집에 가야죠. 근데 그 애틋함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네요. 코로나 때 다시 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좀 그러니까. 희한한 게 네. 원래 이전에는 어쨌든 호텔에서 그 중식 같이 그 브런치를 먹고 네. 또 화랑 문화 같은 거라고 하고 문화센터를 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우아한 상류층의 문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과 양이 다 있네요. 근데 밤에 밤늦게까지 뭐 넥타이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막 놀고 이런 문화가 여전히 강남 안에 동시에 존재했다. 시작됐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삼풍백화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삼풍백화점이 거기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상징을 그대로 갖다 옮기는 게 백화점과 아파트죠. 삼풍 아파트. 아파트는 부유층들이 사는 곳. 삼풍 아파트는 이때도 그냥 상징적이었어요. 굉장히 부유층들만 살 수 있는 아파트라는 이미지. 네, 맞아요. 이 강남에서도 네, 부유층들이 사는. 왜냐하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초동 한가운데 있고요. 그렇죠. 교대역이랑 이렇게 환승하고 있는 곳,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부유층들이 사는 아파트. 맞아요. 그다음에 삼풍 백화점은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색깔도 막 분홍색에. 맞아요.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막 이래가지고 저게 무슨 백화점이지? 아, 아울렛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제가 시골 사람이라 아, 비웃으셨나요? 네. 아니요, 저도 시골 사람이라. 아, 네네네. 아, 근데 전 공감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상품백화점은 엄청난 부유층들만 갈 수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 그런 백화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그거를 뛰어넘는 크기와 그것을 뛰어넘는 크기와 다른 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는 명품들로 가득 찬 네, 그런 최고급 백화점. 여기는 강남을 상징하는 곳이어야 해. 예. 아, 네,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그 백화점이었던 거죠. 저 친한 언니가 삼풍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더 친하게 지금도 지내셔야겠는데. 친하게 지내시나요?
전화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상품 아파트 사시다가 분당으로 이사 오셔서 분당에 계속 사시다가 분당 정자동에 사셨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이제 용인으로 이제 아이들 다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가셨군요. 친하게 지날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 네, 연락을 해봐야 수 있을 것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렸으니까 상품백화점의 어떤 그런 사건 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름이 삼풍이니까 사실 제 느낌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이후로는 약간의 영어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런 맥락을 듣고 나면 이것이 단순한 고급 백화점을 넘어서 강남 개발의 상징이었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제 맥락도 이해가 가고 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저도 명품을 잘 모르는데 일단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부가티? 부가티? 네, 부가티 네. 자동차 부가티가 네. 전시되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전시가 돼 있고 입구로 딱 들어가면은 뭐 갤랑, 랑콤, 시슬리, 구찌, 버버리, 페르가모, 베르사체, 겐조 막 이런. 그게 80년대. 네, 80년대 후반에 이미 거기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독실님하고 저랑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해외여행 자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수입품을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그 일본제 도시락? 네네. 네, 그 코끼리 도시락. 코끼리. 네, 코끼리 도시락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외 물품이었지. 저런 거는 저는 2000년대 들어서 처음 본 건데 네. 80년대 초반에 그 앞에 그렇게 전시가 돼 있었다니까. 뭐 가격이 다 100만 원을 훨씬 호가하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런 매장들로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막 화랑 문화, 문화센터,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몰아넣습니다. 이 한 공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 공간에 오면은 강남에서 상징하는 모든 소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아. 그만큼 상징적인 곳. 오, 그게 상품백화점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 피해자들은 주로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으셨었고, 네. 네. 거의 대부분은 그 근처에 오셨다가 여기에는 상품백화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뭐 구경이나 아무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 가고 물건을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맞아요.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 비싼 명품 백화점에 구두를 하나 사러 가는데 매장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요즘 이제 들어가는 것도 일부 매장들은 줄 서서 번호표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주눅듭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저기는 뭐 거의 독보적인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곳이고 그때 당시에 그 광고들만 봐도 이제 거기는 입구에 들어서면 그 여성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약간 유니폼을 쫙 입고 모자 이런 거 일렬로 쓰고 서서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요. 그런 거셨던 거죠. 그곳이 무너졌을 때 강남 사람들의 충격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컸겠죠. 상징적인 곳이 굉장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네. 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IMF의 전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의 이유를 묻는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70년대 중화학공업화 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삼성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중에 건설업을 통한 한국 경제 성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시적이잖아요. 그다음에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네. 저게 건물이 서네? 네. 원래 우리 한 5층이면 높은 건물이었는데 20층짜리가 서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건물이 커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설업을 통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80년대, 90년대까지도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에서도 엄청으로 밀어줬겠죠. 우리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거니까. 그렇죠. 상징적인 은행이 있잖아요. 네. 상징적인 은행, 건설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네. 주택은행.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네. 없지만. 통합됐죠. 네. 집값이 비싸지고 이 집을 지을 건설 기업이 없어? 그러면 나라에서 빌려줄게가 되는 거죠. 집값을 잡아줄게가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 그럼 그 집값을 빌려줄게. 그래서 집값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집 지을 돈이 없어? 그럼 우리가 집 지을 돈을 빌려줄 테니까 건설들 여기 와서
올려가지고 갚아. 네. 이거를 통해서 양적 팽창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그거에 최적화된 기업이 이제 삼풍이었었던 거죠. 네.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IMF의 진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기업도 사실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아, 처음에요. 네. 네. 한보죠. 네, 한보. 한보가 혹시 어떤 아파트를 만든 기업인지 한보 아시나요? 아파트 아니에요? 한보면 한보 아파트? 아, 음마 아파트. 아, 죄송합니다. 음모 네, 네. 아파트가 그치. 한보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강남을 상징하는 곳을 지은 건설 기업이 무너지면서 IMF가 시작되거든요. 시작됐다. 요거의 전사로 강남 개발의 상징 같은 백화점과 아파트를 지은 기업이 도산을 한 게 2년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두 개가 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 근데 지금 머리카락이 진짜 좀 쭈뼛쭈뼛 서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뭐 급한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난개발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니었죠. 계획 개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실 공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상징성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쩌면 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부유한 그 백화점을 짓다 보니까 더 튼튼하게 지었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연과 우연이 이렇게 섞여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게 너무 좀 소름 끼치는 부분들, 좀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거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아, 경제도 곧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신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사실 못했죠. 몰랐죠. 이때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었으면 IMF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진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창업주 이 기업이 잘못된 거야. 이건 일탈이야. 고리를 잘랐군요. 네, 이렇게 몰아가면서 아무도 사실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쉽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성장만 해왔고 이렇게까지 커왔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좀 환상을 깨기 싫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네. 저는 재원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삼풍백화점 얘기하면서 지금 집값 때문에. 네. 아, 지금 집값이랑요? 네. 지금 집값 얘기는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성찰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느냐? IMF 이후로도 네. 물론 그 안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 성장 개발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좀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오른다, 나도 숟가락 얹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네. 이제는 좀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밟아가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예, 투데이 잡스 3.0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좀 빨로 들고 있었어요, 정말로. 정신 네, 놓고 네. 듣고 있다가 네. 예, 선생님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개졌어요 지금.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투데이 잡스 3.0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갈까요? 역사적인 관점 3.0이 들어가니까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30년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3.0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